오랜만에 전보동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올겨울 첫 봉사활동으로 온 곳은 바로 여기 뒤에 보이시는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행강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봉사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여기가 문인가? 소장님! 실례합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이 카메라가 세상에 이게 안 할 거야. 제가 이래요 오늘. 그래? 네. 실망하시는. 아이 그래. 고맙고. 아유 아닙니다. 복장 어떻게 입으면 될까요? 장갑은 장난감인 줄 알고 손을 잡아 당기고. 나 바빠서는 안 그래.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거부 반응을 해. 그래서 우리 행강에 오면 코로나 때는 그래 몰라도 그 이후에는 다 마스크 벗어요. 알겠습니다. 손을 감추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공격의 대상인 줄 알고 두려워해. 원래 640에서 640. 천국 가는 애들도 많고 거진 10살 가까운 기준에 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노령견들이 너무 많고 관리도 나 혼자 해. 직원이 한 7명 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다 빠져나가고 나도 이제 한갑이잖아. 아유, 후임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후임이 안 구해져. 너무 동안이시네. 올해 딱 한갑됐어.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되어서 자네들 채널은 원체 유명하니까 나는 이제 개우 1만이야. 안 늘어. 인사.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야, 소변 있지, 소변. 네네. 소변도 이렇게 긁어야 돼. 아, 소변도.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희망이 들어오고. 인사했으면 들어가. 야, 들어가. 희망. 갈 거야. 이제 밤에 되면 여기 난방이 세게 들어가. 그래서 따뜻해. 여기서 자라요? 문잘 여네. 아, 많이 해봤어요. 자, 요쪽 안 들어가. 인사. 안녕하세요. 떡구예요. 누가 우리 떡구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아, 뭐? 무서워? 바들바들 떠네. 의외로 농장에서 구조된 아이들은 좀 사람하고 친절해지는데 두드러 맞았던 애들 또 막 상처가 많은 애들은 굉장히 세월이 많이 걸려. 그래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놔둬.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있던 큰 아이가 네. 돌연사로 아이고, 천국 갔어. 그래서 얘가 이틀 동안 밥을 안 먹더라고. 언제요? 며칠 됐어. 그래갖고 밥을 안 먹어서 혼났어. 아유, 원체 같이 오래 있었거든. 아유, 어떡해. 이름이 뭐예요? 보성이. 보성이? 보성이 안녕! 엉덩이 들이미는 것 봐. 어디 봐라! 어디 봐라!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앉아서 놀아주는 거야. 어. 그거 놓고. 앉아봐. 가면 온다. 장난치러. 보성아? 아, 예뻐. 엉덩이? 원래 되게 친절한 아이들은 히프를 네. 갖다 대. 아, 만져달라고. 만지는 이제 자, 바빠. 또 가자. 끝이 없어. 얘는 완전 보석풀인데요? 아이, 예뻐라. 아빠 사랑해요. 사랑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복자예요.
올여름에 도살장에서 도살되기 일보 직전에 구조된 아이예요. 복자는 자네 끌고 가. 아 그럴 것 힘이 같아요. 세서.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오늘 가는 거 아니야. 이따가. 안돼. 복자 빨리 나와. 빠르지? 2 hours later. 엉가를 많이 치워봤나 봐. 많이 해본 많이 솜씨인데. 해봤어요. 굉장히 노리는데. 어디 가서 했어? 너무 뿌듯하네요. 저 여기까지 근데 왜 많이. 우리 행가가 이제 왔어? 배변 청소 끝나고 나면 네. 또 빗자리 갖고 또 마당 찌게 청소해야 되는 거야. 아, 그냥 이렇게 깨끗이 해줘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해. 365일. 여기는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있냐면 네. 이 아이들 구조된 지 이제 작년 여름에 구조된 아이들이라 네. 지금 이제 질병 치료 그리고 이제 합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에서 성격 파악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성격 좋아지면 들어가고 친구들한테 들어가고. 성격 좋아지는 기준이 뭐예요? 봉사자가 왔을 때 네, 잘. 아무하고나 다 친해지는 거야. 네, 뛰는 거 봐. 너 이렇게 잘 뛰어? 지금 너무 힘들어. 이제는 진짜 못할. 진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아. 몸이. 다시 제대로 하시려면 아침에 다시 오셔야 돼. 아침 시간, 밥 주는 시간을 빼먹었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밥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애들, 전 아이들 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밥 먹는 거 확인해야 되고 또 못 먹는 애들 기다려서 먹이고 지나가야 되고 체형에 맞춰서 밥 다 따로 먹여야 되고 막 그래. 이제 여기까지가 오전 일과야. 밥 먹이고 물하고 청소하고 이제까지가 오전 일과. 직원 모집을 광고를 그렇게 해놔도 안 왔다가 보고 놀래서 가버리고 또 어떤 친구는 소장님처럼 하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가버리고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만약에 달려들면 못 견뎌.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돼. 사랑. 나는 이제 시설 보안. 맨날 뜯어 고쳐야 돼. 이거는 소장님이 건설을 업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못하지. 견사도 다 나 혼자서 다 진 거니까. 짓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 전체적으로 아웃라인만 정하는데 2년 걸렸지. 2년. 오늘 또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애들 겨울 준비해야지. 이 비닐 한 장이 제대로 시공을 해주잖아. 보온성이 대단한 거거든. 애들 일단 바람은 맞지 말아야 되잖아. 보호소까지 와서 비바람 맞으면 그 말이 되나? 맞지? 넋이 나갔다가 걔한테 치여가지고 넋이 나갔다가 이 방은 좀 조용한 것 같아.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겠어. 여기 좀 봐요. 이거 뜯어놓은 거 봐. 이 새끼야. 야. 아빠야? 밤에 추울 텐데 이 새끼 떨어 이걸. 그러니까 얘들하고 전쟁이지. 혼자 맨날 이 새끼들하고 일하면서 욕하는 거야. 야 이 미친놈아 이 새끼 하면서. 굴판 거지. 여기로 도망 나가려고. 용선이 안 날 수가 없네. 응. 그러니까 맨날 홍삼이나 들어오고. 홍삼 지겨워 죽겠네, 그거 진짜. 그거 먹고 더 일하라는 소리잖아. 맞지?
알았어. 혼이준이 아빠는 안 되는 거 알지? 자, 들어와요. 여기가 이제 우리 실장님이 관리하는 입양센터. 실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밖에서 이제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됐을 때 그 아이는 이제 입양센터로 들어와서 입양을 가는 거예요. 네, 소형견들. 저쪽은 대형견이고. 백만아,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아빠 왔어. 맘마 먹어야지. 네. 그렇지. 포동이도 밥 먹고. 포동이 밥 먹으라. 이것도 사람 하나 안 쓰고 내가 타일부터 모든 거 나 혼자 다 한 거야. 이 문 색깔도 페인트도 내가 칠한 거고. 아, 진짜 사람 하나도 안 썼어. 아, 근데 덩이 갑자기 왜 이러지? 오늘 또 미치면 시집 가는 날 등창 난다더만은, 씨.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돼. 연고 바른 지 몇 년? 6년 돼가지고. 6년 동안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다 나왔다가 네. 면역력하고 문제가 있는지 또 다시 생기고 또 없어지고.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 자주도 못 해주고 자주 해주면 떡져. 일주일에 한 번씩. 아유, 뽀얘졌네. 괜찮네. 하도 오래 해는 여러 번 해는. 이게 다 약인가요? 다 이름 있는 거야. 누구야. 저희 작은 동물병원 다 갖춰져 있네요. 미용실부터 진료에다가 치료까지 다 하시고. 아씨. 근데 이제 의료 행위만 안 하는 거지. 아빠 촛밥.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애들 이제 밥 먹여야 돼 이제. 진짜 막 기업에서 내가 막 쪼아가지고 후원 받아놨잖아. 이거 들어가는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 근데 이제 나는 검정 안 된 건 안 먹이니까 검정된 거면. 우리가 사료가 몇 킬로 들어가냐면 20킬로짜리가 6개씩 들어가. 100킬로가 넘지, 그죠? 저게 지금 몇 킬로인가요? 20킬로. 줄어요, 저씨야! 빨리 와. 가라! 뭐하노? 다늘이 갔다. 끝났다, 이제. 다늘이 갔다. 보호소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대부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거하고 총 포함하면 지금 25년 차야. 내가 이제 아이들하고 산 지 15년 됐어. 지치진 않으세요? 그걸 말을 하고 있어? 많이 힘듭니다. 예, 많이 힘들고 마음은 항상 행복한데 육체적으로 이제 많이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맹세코. 하루빨리 후임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 후임한테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는 또 나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그러면 얻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클 겁니다. 봉사는 365일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따뜻한 사랑 나눠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끝.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여주에 있는 반려마을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해요. 다른 보호소와 어떤 것이 다른지 비교해 보면서 한번 봉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반려마루 자원봉사자 집결 장소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별빛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예쁜 거. 내 발광이요. 갑시다. 물 청소는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대소변 청소랑 물 급여해주는 거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마른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걔네 밥을 급여해줄 거거든요. 총 몇 마리? 저희가 지금 300 몇 마리 정도 돼요. 많이 빠져가지고 또 이거는 이제 한 3-4번 정도 닦을 거예요. 소변을 한번 짜시고 소독수 한번 담가서 짜시고 여기에 담가서 짜고 한번 여기 들어가 보시겠어요? 얘를 앞으로 막아가지고 쏙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시거든요. 눈이 되게 무거워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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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이 층에는 이제 7살 이상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도 화성에서 온 친구들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였고 학대 현장이었거든요. 1000마리가 넘는 학대 현장이 적발이 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이 몇십 년 동안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보호소라는. 오전 업무랑 오후 업무랑 크게 차이 나는 게 있을까요? 오전 업무는 일단 애들 아침밥도 주고 물 청소를 진행해요. 아이들 밖으로 산책 내보내면 소독수 뿌려주고 아이들 물 이렇게 청소해주고 견방을 완전 깨끗하게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그 사이에 없거나 뭐 싸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걸 좀 치워주거나 물 다 먹은 애들은 물 챙겨주거나 마른 애들 이렇게 추가 급여도 진행하고 있고. 이거 아이디 캔이라고 이거 급여해주는 건데 이게 냄새가 좋아가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획상이 좋아요. 살도 되게 잘 찌고. 그래서 이거를 한 통에 넣어서 섞어서 급여해줄 맛있는 냄새. 그쵸? 참치는 진짜 맛있어요. 이 맛있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흘리셔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좀 잘 섞이게. 아, 네, 알겠습니다. 캠핑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성. 나왔다. 여기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먹이면 돼요. 항상 탈출하는 애가 탈출을 해요. 여기 애들 하나씩 주면 돼요. 네.
여기가 누구지? 견종들이요? 아, 푸들? 네, 푸들. 그래서 이 친구, 갈색 아이. 안녕. 일로 와. 데려와서 저기 놓고. 네. 가자. 안 먹었어. 잘 먹는데 살이 네. 푸들 애들이 기초대사량이 높다 보니까 살이 잘 안 쪄요. 끝. 몇 번이에요? 127? 이 친구예요? 기다려. 안 돼. 아니, 얘가 탈출을 잘하네요? 네, 엄청 잘하네요. 원래 그런 애예요? 항상 탈출하는 애가 탈출을 해요. 으쌰. 아란? 근데 이거 이름 짓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300마리를 이름 지으려면. 처음엔 500 몇십 마리. 그러면 그중 한 200여 마리는 입양을 간 건가요? 되게 많이 갔다. 라나 밖에 좀 볼래? 밖에 좀 볼래? 눈이 왔어. 아란이 235인데? 한 바퀴 도시네. 물범처럼 물범처럼 생겼다. 귀엽다. 포메라니 아니야? 포메라니야? 포메라니야. 어이 너무 예쁘다. 너 왜 이렇게 예뻐? 응? 아이고 이뻐라.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일나. 아니 이 세 마리가 제 무릎 위에 다 올라온다는 게 얼마나 작은지. 안녕. 귀여워. 덕선아. 안녕. 위에서 아직 박수. 아이 귀여워. 얘도 엄청 애기 때 왔어. 뽀뽀. 아이고. 얘도 사람 좋아. 얘가 절미라고 2살의 이제 믹스견인데 1차 보호소에서 저희가 선발해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원래 안락사 위기였다가 겁이 조금 너무 많아요. 계속 저기 있어요. 인간하고. 가자.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나왔다. 아니야, 절미야. 절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분이 줄을 잡으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것도 많이 좋아진 거라 안 갈 수도 있어요. 같이 걸어. 아, 저도. 절미. 그렇지.
오, 웬열? 제가 한번 안 도망가는 따라가는 건가요? 도망가는 걸 수도 있어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달려왔는데. 그래서 얘는 진짜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입양무늬가 거의 없는 게 얘가 사람도 안 좋아하고 개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들 그런 거 보고 좀 얘는 좀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쁜 덕선이. 그랬어. 오, 그랬어. 저기 검은 애가 저 던지는 걸 되게 잘 주워먹거든요. 지금 넣어달라고 직원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직원들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도 자기 넣어달라고 빨리. 네? 저희 여기서 할 거는 이제 볼 닦기랑 저희 애들 밥급여, 추루급여, 그리고 화장실 청소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 음수량이 조금 늘어나야 돼가지고 추루에다가 따뜻한 물 섞어서 급여할 거예요. 여기 고양이는 몇 마리 정도 돼요? 저희 6마리예요. 강아지들을 비해 되게 적네요. 네. 고양이 동에 애초에 좀 좁기도 좁고 애들이 또 많이 지내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고양이들은 사실. 그래도 2마리 입양 나간 거예요. 얘들 앞에 가서 서성이면 먹어요. 무서웠어. 얘가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꾹꾹이 같은 것도 엄청 하고. 아는 거 몇 아니야? 살이에요? 얘가 엄청 어려요. 한 8개월, 9개월 그 정도 돼요. 아니라고 하면은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보면은 약간 이제 부모님만의 고집이 있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죠. 지금 카메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눈물 나. 그러니까 눈물이 나네. 불쌍해. 어떡해. 너무 쬐끔하네. 여기에 대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내 동생이 또 키우고 싶어서 좀 망설이던 중이었는데 샵에서 아이를 좀 분양을 받을까 하다가 그리고 우연치 않게 여기 반려마루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보고 일주일 동안 너무 눈에 밟혀서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데리고 오자.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때 뉴스 기사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공장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연 혹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동물들을 아주 많이 미안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뿌뿌 처음 본 거잖아요. 좀 어때요 보니까? 화성 그 공장에서 있었던 그 강아지가 아니라 원래 자유롭게 있던 그런 강아지였던 것처럼 그냥 평범해요. 일반 강아지처럼 이쁘고 귀여워요. 방금도 이제 가족을 찾았잖아요.
이렇게 가족을 찾은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50마리 가량 되는 것 같아요. 1살에서 4살 사이인 아이들이 많이 갔고 5세 이상 아이들은 아직 좀 많이 남아있죠. 아무래도 유기견과 번식견에서 구조된 구조견은 달라요. 지금 사회에 처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입양을 나가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거, 다른 강아지를 만나는 거,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물, 가구,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 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성부터 길러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여유를 조금 두시고 아이를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자가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분들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다 주시고 데리러 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보동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강서구 시내 한복판에 있는 보호소 팅커벨 프로젝트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시보호소의 안락사 직전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호를 하고 입양을 하는 곳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2,000여 마리 정도의 아이들을 입양을 보냈다고 하는데 오늘 같이 봉사하면서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 들리시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친구는 연근이라고 연근이 여기가 우리 그 간사 사무실인데 여기서 생활해요 얘는. 특별히 이 친구가 이 녀석이 약간 까탈스러워가지고 얘는 이름이 진인데 네. 올해 1월 5일날 그 보호소에서 안락사명단에서 구해온 애거든요. 근데 구해와가지고 PCR 검사에서 파보 코로나 양성이 떴어요. 한 15일 만에 완치돼가지고 이제 우리 입양센터 입소를 그저께 했어요. 예. 안녕. 이름이 진이. 무서워?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이름이 팅커벨 프로젝트인가요? 저희가 번째로 구조한 네. 강아지 이름이 팅커벨이었어요. 안락사 명단에 올라서 저희가 구해왔는데 얘가 구해온 날 심하게 혈변을 보고 설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는 파보 바이러스에 걸렸던 거예요. 치료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다음날 바로 죽었어요. 지금도 보호소에 이렇게 팅커벨처럼 안락사 위기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좀 구해서 우리가 돌보다가 가족을 찾아주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이제 팅커벨 프로젝트라고 이제 한 거죠. (80~) 90%는 보호소에서 안락사 명단에 올라온 유기견들이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한 2,500마리 정도 구조를 해서 입양을 보냈어요. 좀 늦게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못 보내는 경우는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서 구조하고 10년 만에 입양 보내는 애도 있어요. 2014년 2월 달에 그 컨테이너 밑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새끼 3마리를 낳고 키웠던 친구예요. 2번 입양 상담을 했는데 안 보냈어요. 보내기에 불안한 거예요. 작년 말에 아주 좋은 분한테 그 우리 팅커벨 회원
팅커벨 프로젝트 설립하고 나서 애들 구조하고 입양 보내기 위해 해가지고 달린 거리가 한 50만 킬로 되는 것 같아요. 입양 가는 경우에 제가 꼭 그 집을 가봐요. 그 집에 가가지고 입양을 보내고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요. 지금은 여기 몇 마리 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항상 강아지 15마리, 고양이 8마리가 정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구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근데 기존에 입소한 아이들의 여기서 삶을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구조해 오는 건 안 해요. 그래서 한 마리 입양 가면 한 마리 새로 구조해 오고, 그런 식으로. 예. 들어오세요. 일로 와, 녀석. 얘가 아까 안고 있던 네카라고 있는 진이랑 같은 날 구조해온 용이에요, 용이. 새끼 같아요. 2개월 때 구조했는데 지금 이제 3개월 거의 다 됐지. 좀 애기가. 이 녀석도 파무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저희가 살렸어요. 얘는 이름이 몽실이라고 80대 독거노인이 혼자 키우시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랑구에 그 동물보호 담당 주무관 공무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얘를 안락사를 안 시키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거예요. 수소문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됐어. 그래서 얘 좀 하나 좀 걷어줄 수 있겠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오네. 공무원분이 잘 알아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의 생명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로 와봐, 탄탄아. 얘는 이름이 탄탄인데 작년 12월에 구조했네. 작년 12월에 한 3개월 좀 지났는데 어떤 분이 입양을 했었어요, 보호소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애가 더 크다고 토를 데리고 온 거예요, 보호소로. 근데 그런 경우는 애들이 거의 다 죽어요, 안락사로. 잠깐 동정심에 얘 키우겠다고 데려갔다가 도로 데리고 오면은 얘 목숨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입양을 하셔야 돼요. 곰같이 생겼으니까. 아, 예뻐. 얘는 이름이 탄탄이에요. 탄탄이.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처럼 견생을 그렇게 하려고 해서 탄탄이. 다 사연이 있는. 그럼 하나하나 사연 없는 애가 있어. 얘는 이제 동수라고, 얘는 이제 한 3년 됐어요, 여기 온 지. 3년 차. 중간한 사이즈에 이렇게 까만 개들은 입양 보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입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동수, 얼굴 한번 보여줘, 동수. 이렇게 예쁜데. 동수의 매력을 보여주세요. 여기 이 애들이 자기들끼리 다 친한 경우는 아니에요. 서로 어울리는 상성이 있거든요. 근데 쟤만 못 어울리는 게 아니라 쟤랑 또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요. 그래서 그렇게 어울리는 애들끼리 그룹별로 이렇게 풀어줘요. 여기는 후원을 받아서 운영. 우리 팅커벨 회원 후원자님들이 정기 후원자가 1,500명. 팅커벨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구조 및 입양 말고도 그 전국에 있는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유기견 보호소랑 고양이 쉼터들이 있어요. 전국에 저희가 50개 쉼터를 돕고 있어요. 그 민간 쉼터들을 도운 게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 한 해 동안 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팅커벨이라는 그 단체가 큰 단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거기들보다는 이제 형편이 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진짜 콩 한 쪽이라도 반으로 나눈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있고 올해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평생 하려고 그래요. 전국에 있는 보호소를 다 돕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뭘 하면 될까요? 아, 사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 관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깔끔해서. 애들 산책? 아, 네. 그럼 요 중에 몇 아이를 산책을 한번 시켜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한 두 아이 정도? 어머. 아, 묘실이 따로 있네요. 예, 예. 여기는 고양이 방이고, 입서 정원이 8마리.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15호소에서 구조해온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 길고양이들인데 아프거나 다친 상태에서 길에서 방치된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아팠다가 지금 치료된 친구들이 있어요. 얘들 다, 예. 너무 건강해 보여요. 우리 팅커벨 단체 티셔츠 여기도 고양이잖아. 얘 이름이 꼬미. 아, 이 친구 주인공이 있나요?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저 뒤에, 뒤쪽에 뒤에. 있는 애. 벌써 쟤도 한 6년 됐어요. 쟤는 이제 막 1개월 조금 넘으면 아주 그 새끼 고양이 때 어떤 사이코가 쟤랑 제 형제들 이제 2개월이 채 안 된 고양이들을 도로가에다가 쭉 깔아놓은 거야. 차가 다니는 도로가에다. 그래서 3마리 치워 죽고 얘만 남은 거야. 그걸 우리 그 팅커벨 회원이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데리고 오네요. 냥냥냥냥냥냥냥. 3월 달부터 3개월 단기인보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단기인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직까지 집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 집밥을 좀 먹게도 해주고 기왕이면 유기견으로 입양하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겁이 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입양을 하실 수 있으면 그때 입양하시라고 해가지고 3개월 단기인보 프로젝트라는 걸 하거든요.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해서 그때 27마리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80% 이상이 입양을 하셨어요. 진짜 많은 아이들의 가족을 찾아주셨어요. 아, 그럼요. 좌우측. 공사장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5개월 좀 넘었어요. 좀 예민하고 그런 친구들도 조금 몇 친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면은 그럴 때 가장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말한 그 좀 예민한 친구인데 근데 또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가자. 혼자 제일 바빠. 행복이는 경기도 동탄 신도시 네. 그 외곽을 배에 상처가 나가지고 피를 흘린 채 돌아다니던 아이였어요. 팅커벨 회원이 한 분 계셨는데 얘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는 일단 구조를 해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하기가 힘드니까는 네. 우리 팅커벨에 도움 요청을 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 건강해. 지금은 일로 가도 돼요. 그 잔디. 아파트 내가고는 상상도 못했고 우리 애들 다 그렇죠. 애기자. 되겠어? 아이고 힘들어. 행복이 스트레스 좀 풀어주세요. 열심히 뛰어다니셔가지고. 오.
누가 이렇게 유기견을 구조했다고 그러면은 동물병원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동물병원비 후원을 해주고 막 그러다가 동작대교 다리 밑에서 거기서 3, 4년간 떠들이 생활을 했던 검둥개 럭키라고 있었어요. 이제 목줄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119까지 출동해가지고 마취총을 쐈는데 얘가 안 맞은 거야. 근데 그 럭키를 매일 밥을 챙겨주는 홍 여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동작대교 다리 밑에 있는 검둥개 럭키를 살려주세요라고 올렸는데 제가 그걸 우연히 본 거예요. 내가 그 동작대교로 가가지고 그 홍 여사님을 도와가지고 그 럭키를 구조해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게 이제 유기견 구조의 시차가 된 거죠. 제가 2012년 2월에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아버님이 또 폐암말기로 돌아가시고 한 2달 그렇게 거의 폐인처럼 살다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마트에 그 몰리 펫샵이라고 하얀 말티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얘를 데려가면은 마음이 힘든 것도 조금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그 말티즈를 카드로 계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땐 제가 유기견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강아지 분양을 검색을 했는데 온갖 강아지들이 잔뜩 있더라고.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연관 검색어로 유기견 입양이라는 연관 검색어를 발견한 거라서 이거 보자 하고 클릭을 딱 했는데 거기에 처음 본 사진에 뭐가 있었냐면은 피켓에 오늘 입양하지 않으면 안락사 당합니다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작은 강아지들이 막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마음이 섬뜩했어요. 얘는 내가 집에 내려가서 아주 잘 놀보겠습니다. 우와. 아이고, 이쁜 것들. 아이고, 얘들이 나랑 같이 지낸 지가 벌써 12년이구나. 이왕이면은, 펫샵에서 분양받기보다는, 내일이면 안락사가 되는 그런 유기견들을 입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견을 입양할 때 가벼운 동정심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양이 취소된다든지 입양한다고 집으로 데려갔다가 금방 파행하지 보면은 그 애는 안락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팅커벨 프로젝트는 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그 목동 사거리역에서 아주 가까워요. 우리 팅커벨 그 카페 가가지고 봉사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신청 순대로 접수를 하고요. 유기견 산책 행사를 꼭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화성으로 전보동을 왔습니다. 여기는 동물농장 히어로라고 불리는 시민석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라이프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곳인데요. 지난번에 화성 합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입양 가고 지금 다른 아이들이 와 있다고 해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되게 보호소 안 같고 회사 건물 같기도 하고 약간 공장 느낌도 나거든요. 여기 보면 안전모가 있거든요. 공장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잘 찾아온 거 맞겠죠? 여기 맞나? 안녕하세요. 혹시 훈련사님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봉사활동하러 왔거든요. 아, 네네.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여기 공장 슈퍼빈 쪽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 공간만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기 있는 강아지들이 여기 슈퍼빈 공장 대표님이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강아지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키우고 계시는 애들도 있고. 네. 라이프 애들 사진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대표님이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네네. 허락하시는군요. 그래서 가끔 놀러 오셔서 애기들 놀아주시고 작년에 이제 구조했던 애기들 55마리를 다 입양 보내고 몇 마리는 지금 임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은 여기 앞에 보이는 3마리랑 여기 비숑 5마리, 애기까지 해서 총 11마리가 지내고 있고. 근데 제가 봉사를 하러 오긴 했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할 게 있나. 여기 아무래도 바로 옆이 직원분들 식당이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청결이고 냄새여서. 네. 그래서 아직 근데 밥그릇하고 물그릇을 하나도 안 갈아줬거든요. 이쪽은 애기들 있는 견사는 이쪽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냥 다 꺼내놓거든요. 평소에 밖에. 애들 아직 전염병 혹시 몰라가지고 이쪽은 아예 들어가시면 안 되고. 몇 개월이에요? 지금 2, 3개월 추정 애기들이. 아이들 사람 좋아하나요? 이 친구들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마트가 사람을 좀 낯을 가려서 네. 이렇게 다가가는 건 괜찮은데 또 만지려고 하면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 4마리의 엄마인데 4마리들은 이제 다 새끼들은 입양을 갔고, 근데 아직 2, 3살밖에 안 돼서 사회성도 괜찮고 애교도 완전 많고. 럭키? 럭키, 느리. 사람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고 네. 강아지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혼자. 가버리네? 네. 느리가 나이가 좀 있네요. 네, 저 친구가 나이도 좀 있고 지금 아픈 것도 좀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친구라서. 럭키. 제일 사고 뭉칩니다, 이 친구가. 웰시코. 사고란 사고는 혼자 다치고 다니는데. 아이, 예뻐. 럭키는 어디서 왔어요? 신종 안매장 사건이라고 돈을 받고 애기들이 이제 그냥 밥 안 주고 계속 네. 놔두면서 안매장 시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참아. 어떡하지? 내가 지금 잘해봐요. 3-4살밖에 안 되고. 자,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네. 럭키는 저번에 여기 보호소로 이전하기 전에 옛날에 있던 보호소에서 프리스비라고 원반 대회 있는데 거기 대회도 나갔다 오고. 그래도 제주도 만큼 말도 잘 듣고 이쁜 친구입니다. 알았다. 이 친구들은 저번 주에 왔고요. 네. 온 지 얼마 안 돼서 밥을 안 먹었네. 지금 아직 이 친구들 이름을 못 정해줬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겨서 네. 구분을 못 하겠어가지고. 훈련사님도 지금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목걸이 색깔로 지금 간단하게만 별명만 붙여놨거든요. 손뭉치 5마리가 얘 진짜 똥꼬발랄한. 전쟁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 비숑 친구들은 네. 어떻게 구조된 거예요, 정확히? 이 친구들은 합법 번식장, 불법이 아니고 합법 네. 번식장이었는데 빚만 생기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불법 번식장이나 그런 데는 그런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애기들을 그냥 다 죽이거나 팔거나. 그분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으셔가지고
동물 보호단체 여기저기 다 연락하셔가지고 데려온 아이들. 럭키. 럭키 일로 와. 일로 와봐. 아이고. 어머 미안해. 알잖아. 물벼락 맞았어. 미안해. 괜찮아, 그냥 물이야. 근데 여기가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여기 살짝 럭키가. 럭키가 방을 좀 다 럭키털이래요. 잠깐 나왔는데. 혼자 난리요, 혼자. 아, 이 친구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친구여가지고 같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처음 데려왔을 때 너무 깨지지하고 쥐가 타가지고 라따뚜이에서 뒤에 것만 따서 뚜이로. 뚜이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데리고 와가지고 한 1년 이제 넘게 좀 지냈어요, 같이.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서 뚜이 없으면 외로워서. 직장에 다시 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근데 직장 찾을 때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봤어요. 강아지랑 같이 출퇴근할 수 있는 곳만 찾아가지고. 내가 제일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까부터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명이 이거 전해주고 싶다고. 이거 기적이라는 건데. 저번에, 네. 아마 소통. 네네,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뭐 받으신 거예요? 저희 기적이랑 애기들, 여기 직원분께서 우와. 애기들 보고 드려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사서 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다. 이 직원분들이 다 강아지 좋아하셔가지고. 그 점심시간 항상 이렇게 계시나요? 여기 이제 본사에서 나오시는 분들이거나 견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고 많이 놀아주세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 분들 들어와도 되나요? 네네, 소독하고 들어오셔도 돼요. 보니까 이 공간을 좀 지원해 주셨다고. 대표님이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요. 안락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구출을 했던 친구고 생명의 중요성 같은 걸 좀 다 같이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사층 같은 경우에는 공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도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유기견 보호소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과 뭐 환경 같은 책이 도서관에 있기도 하고 IM 팩토리 문화 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항상 올 때마다 되게 반겨주거든요. 그러면 회사 오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뭔가 반겨주는 느낌이 들어서 투어 하시러 이제 방문객들이 오시면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이 또 이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지금 럭키랑 마트랑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대표님이 오실 때마다 야 얘네 왜 이렇게 뚱뚱하냐 하셔가지고 아니 많이 살려졌어. 엉덩이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는 털 빠져가지고 지금 맛있는 거 안 줬어.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놀아주세요. 네, 정성스럽니다. 이쁘죠? 네. 마트 왜 이렇게 신났어?
설득당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랑 대표님 말고는 잘 안 가는데 살짝 실망인데. 데려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운한데 이건.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밖에서 다 뛰어놀아요. 뭐야, 똥 싸? 어메 난리요. 마트도 엄청 잘 뛰어노네요. 마트도 난리예요. 안에서는 좀 얌전한데 밖에만 나오면은 럭키가 공놀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럭키! 턴! 원래 이걸 원반으로 했어야 됐는데 원반이 없어서. 아이치. 턴! 에이, 턴! 에이, 럭키 턴! 전 여기서 공 던지는 기계예요, 그냥. 저희 집 걔는 안 오고 다른 애들만 옹기종기 다 모여가지고. 뭐야, 어디 갔다 왔어? 저희 느리는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픈데도 좀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선 제일 조용하고 사고도 제일 안 치고. 이 친구 마트, 이 친구하고 럭키, 이 친구 둘이가 여기서 제일 사고를 많이 치고요. 체형도 비슷하고 짧고 길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비숑 애기들은 다 하나같이 겁은 좀 있는데 그래도 다 하나같이 사람이 만져줬으면 좋겠고. 저희 보호소에 이쁜 애기들 많으니까 한 번씩 보러 오셔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끼짱 구독자 여러분. 오늘 포동마이 라이프 전보동을 왔습니다. 이곳은 대표님 혼자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시고 입양까지 보내시는 곳이라고 해요. 오늘 봉사해 보면서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반기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반기는 거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면 조용해질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와 인간의 생활 유기견 입양교육센터의 센터장 이미진입니다. 한 10년 전에 우연히 강아지 이동봉사를 해주면서 유기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강아지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들을 하나씩 이동봉사해주고 케어해주다가 결국은 구조해서 케어하고 치료해주고 입양까지 보내주는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강아지 관련된 훈련사 자격증도 다 취득을 하고 이 아이들하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와 인간의 생활이라는 거는 강아지와 사람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의미에서 이 센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떠날 때 외롭지 않게 해주자라는 거.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구조하게 된 것 같아요. 총 몇 마리예요? 지금 오늘 30마리예요. 근데 오늘 오후에 또 올 수도 있어요. 혼자 계시죠? 네, 현재는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입양 보낼 때도 제가 직접 갑니다. 그 친구가 이 센터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예요. 베리베리. 그리고 처음에 못 걸었던 아이인데 정말요? 뒷다리를 사용을 못했던 아이예요. 네. 근데 근데 잘 걷는 것 같아요. 완전히 우사인 볼트 저리 가라예요. 재활을 하신 거예요? 재활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영양제, 그러니까 먹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오케이. 기다려. 레오 같은 경우는 다리가 똑 부러져서 왔는데 다리가 이제 붙었습니다. 네. 오케이. 아유 잘했어요. 레오 잘했어요. 얘도 2살도 안 됐어요. 1살 좀 넘었어요. 그래서 둘이 지금 절친됐어요. 귀여워. 얘는 완전 애기 같은데요? 얘는 4개월. 4개월인데 아 이제 큰일 났어요. 여기서 대장 노릇 하려고 그래. 쬐깐한 게 정말요?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광주 15호에서 왔는데 그 광주 보호소 앞에 박스에다가 5마리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밑에 댓글에다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썼죠. 바로 이쁘니까 한 마리 이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근데 마스코트 같아요. 이 이빨이 간지러운가? 얘 지금 요즘 계속 이빨 빠지고 있어서 옷을 물었대. 네, 지금 안 돼. 누나들 거 형들 옷 한 몇 벌 해드셨어요 지금? 안 돼. 네. 우리 두 개는 저기서 잘 자고 있네. 내성마비 친구 자고 있어요. 어디요? 저 뒤에. 아 저기. 네, 저 친구는 저기다 놔두는 이유가 설 수가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네, 우리 왜 사람 중에서도 내성마비 장애인이 있듯이 강아지 내성마비 장애예요. 저 친구는 제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친구 데려올 때 여기 얘기하면 또 울 것 같은데 저 친구 데려올 때 제가 가장 힘든 시기였었어요. 어차피 마음 먹었으면 해보자라고 해서 왔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줬더니 지금은 이런 바닥에다가 뒤집기도 돼요. 시루가 아까 옷 물어 뜯었거든요. 올라갔어. 며칠 전에 사긴 했는데. 부직포에 물을 묻혀가지고 할 거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너 많이 먹어서 살쪘어, 그지, 디노야? 누가 왔어? 응? 누가 왔어, 디노? 디노예요? 네, 디노인데요. 디노는 마찬가지로 얘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괜찮아, 디노. 무서워? 무서워. 디노는 겁이 너무 많아서 아무한테나 잘 안 가요. 지금 보시면 잘 안 가잖아요. 왜냐면 첫 번째 이 친구를 데리고 있었던 보호자가 자폐기가 있으셨던 건지 그래서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지팡이 같은 거 그런 걸로 야 저리 가 이렇게 하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되게 무서워한 거여서 데리고 올 때도 고생 많이 했었어요. 아우 창피해. 아우 쑥스러워. 그런데 더 웃긴 게 이 다리를 하고서도 마킹을 해요 가끔. 되게 웃겨요. 그래서 야 너도 사나이야. 내가 맨날 엄마 형 본 거 아니야. 아우 창피해. 미치겠다. 네. 엄마 품이 좋아? 대표님 아까 교육도 하신다고. 아, 네. 제가 이 아이들 때문에 아까 저 앉아 교육, 캔넬 교육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목줄이에 제일 안 돼요. 트라우마 있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처음부터 저한테 왔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 전전했다가 오는 애들 있잖아요. 마음을 안 열어요. 두 배를 걸려요. 거기서 만약에 6개월 있었다 그러면 저하고는 1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아, 왜 또 자꾸 나오세요? 응? 아이들 밥 만드시는 건가요? 네. 여기는 토마토도 들어가 있고요. 양배추도 들어가 있고요. 오트밀 들어가 있고요. 닭 육수하고요. 생닭에서 한 닭가슴살 있잖아요. 그 닭가슴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제가 영양제를 좀 타거든요. 이 레시피는 혼자 연구하신 아, 거예요? 예. 이제 저희 딸이 또 식품 영양학과 출신이고. 아, 그러면은 탄단지 비율이. 네, 저희 딸이 그래서 제가 가끔 엄마, 신장 안 좋은 애들한테 고구마 적당히 좀 먹이고 막 이런 얘기 옆에서 좀 해줘요. 이거 사람 먹는 샐러드 같은. 그렇죠. 맞아요. 강아지들 밥을 더 잘 챙겨줘. 서운해하시고. 아니, 그래서 가끔 냉장고 열어보고 이거 우리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안 돼. 밥 먹으러 가자. 누가 안 왔지? 이 방에서 안 온 놈 없네? 다 왔어.
알았다고 줄게. 한 놈 나오지? 게리야. 아이고. 여기 누구 들어갔어? 디노 들어갔어? 이게 들어갈 밥 준다는 걸 알아가지고. 나와, 이리. 야, 알았어. 벌려야 돼. 조금만 엄마 할게. 됐어. 끝났어. 얘가 득인가요? 예. 됐지? 됐지? 좀 이러고 있어. 이게 안 그러면 몸이 자꾸 휘니까. 하루에 이제 2-3시간씩은 태워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인생에서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그 전에 하던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 엄마 집이 담보가 잡혀져 있었는데 경매가 들어온다는 시점이 막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를 받아달라는 연락이 온 거죠. 그 통보를 받고 2-3일 후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힘들었던 거죠. 네. 저희 딸은 또 딴 데 가 있어야 되고 저희 엄마가 딴 데 가 있어야 되고 집이 이제 날아가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그 이후로 친정 모임에 더 안 가게 되죠, 저는. 근데 다행인 건 이 아이가 저한테 오고 더 많이 좋아졌다는 거. 그리고 저도 되게 많이 단단해졌고 저희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믿어주는 거. 네. 그게 아마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엄마이고 싶은 거죠. 든든한 엄마. 우리 딸이 예전에 한 얘기가 있어. 엄마 학교 오면 내가 되게 기분이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건 엄마가 든든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최선이라는 걸 다 해주고 싶고 나도 자존감이 세지만 너네들도 자존감이 세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입양 못 가도 돼요. 어설프게 가려면 가지 마. 저는 얘네들이 입양을 잘 가기를 바라고요. 나랑 있는 동안은 덜 아팠으면 좋겠고 병원에 덜 갔으면 좋겠고 그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사람 자식은 하나인데 개 자식이 많잖아요. 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터졌네. 따님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이요. 시집 보내려고요. 그래서 안 간대. 차별하면 안 되는데 두기는 약간 차별이 필요해서 연어거든요. 왜냐면 피부 때문에 오메가3가 또 필요하잖아요. 따님도 혹시 연어 좋아하시나요? 안 그래도 어찌 그저께 엄마 이거 애들 거지? 맛볼래? 됐어. 그리고 저희 딸 그거 다 짠 거 뺐어? 이제 그런 체크는 딸이 해줘요. 두기는 계속 부딪히니까 딱딱한 그릇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도 이렇게 실리콘 사람 아기들 유아식 주는 그 그릇이에요. 엄청 쌌네. 상남자네 우리 두기. 우와, 똥도 쌌어? 오, 할 거 다 했네? 빨래는 내 몫이지? 두기야, 맘마 먹자. 짜증내기 없기. 짜증내기 없기. 다리 여기 걸렸어. 키가 컸어. 냄새 난다고 난리치지 마. 뒤집기 한다 또. 흥분해가지고. 네, 냄새 맡고. 원래 뒤집기도 아예 안 됐던 거잖아요. 저 뒷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약간 애를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줘요. 얘도 노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너가 먹고 싶은 대로 얘를 다 먹이고 나머지는 걷어서 다시 먹이면 돼요. 그래도 잘 먹어주니까 보기 좋네. 안 먹으면 속상해요. 진짜 맛있나 보다. 엄마 해줄게. 아니 내가 해줄게. 우리 맨날 이렇게 싸워요. 아니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알겠지?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 손은 물지 말고. 잘 먹어줘서 너무 잘 먹죠? 네.
그런데 안락사라는 말이 저한테는 솔직히 창피해. 얼굴이 알았어. 야, 진짜 너. 그죠? 뒷건지 안 되니까. 큰 애들은 이렇게 주면 한 번에 그냥 먹어요. 지금 넣는 거는 어떤? 아, 이거는 저 마그네타예요. 이것도 후원받았는데요. 정말 여기에 황산화제가 많아서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제가 사실 먹어봤어요. 한 일주일. 몰래, 애들 몰래. 싫어, 앉아. 요만큼만 먹어. 벗겨주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빠지니까 뭐. 어구, 이쁜이들. 거보 앉아. 거보 간다. 오케이. 에이, 다시 한번 도전. 기다려. 간다. 어이, 너무 컸어. 하우스. 아프. 얘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행복이. 엄마 여기 있어. 행복이. 응? 우리 행복이가 강아지 한 마리 살렸어요. 다 죽어가는 놈 구조했는데 피가 모자라가지고. 그래갖고 피 뽑아줬지. 그래서 살렸지, 마로를. 그래서 입양 갔어요. 네가 살렸지. 이마로를 네가 살렸지. 공혈견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찾으면 2, 3일 걸리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애들 중에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갔는데 키로수가 안 나오면 또 이제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아휴, 살렸어요. 갔더니 13.5kg래. 12kg 안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13.5kg래. 그래서 네가 살렸지? 엄마가 너 뚱뚱하다고 구박했는데 그날은 구박 안 했어. 그지? 오, 맞아. 안 했어, 엄마가. 얘네 셋이 제일 문제예요. 저 맨 끝에 있는 애는 4군데를 거쳐서 5번째 저를 만난 거예요. 하얀 애는 세 번째 저를 만난 거고, 얘도 저를 3번째 만난 거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등만 보여주시면 돼요. 네. 네. 행복을 기다려. 옳지. 아이, 착해. 그러고 있었어? 뭐가 안 아파? 넌 안 나올 거야, 진짜? 얘네들 어떤 할아버지께서 3마리를 키우시다가 그 아이들이 50마리가 된 거죠. 처음에 개농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결국은 할아버지를 호더를 만든 거잖아요. 오케이, 됐지? 예쁘죠?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근친상간이니 뭐 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아이고 애기야, 아이고 애기야. 옳지, 잘했어.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안 힘드세요? 그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끝났어요. 처음에는 내가 미쳤지, 이 열정 갖고 딴 걸 했으면 돈을 더 벌었을 텐데 차라리 돈 갖고 후원하지 이랬다가, 사실은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마음이 전해지는 일을 하자. 내가 힘들어? 그럼 안 하면 되잖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누가 월급 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는 이제는 심하게.
베리베리야. 띵동. 내립시다. 출발. 가자. 양식장 먹이지.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움직이면서 냄새를 맡잖아요. 누가 1등 하나, 누가 1등 하나, 누가 1등 하나. 선착순. 우와, 이시로 1등? 1등 했습니다. 쭉쭉쭉, 쭉쭉쭉, 쭉쭉. 응? 왜? 할 말이 많아? 알았어. 할 말이 많아 오늘. 자, 이시로. 겉봐, 형아 안 된다 했지? 야, 이시로 너 새끼 진짜. 슈가가 저기 슈가가 두 개한테 함부로 하는 거 못 봐요. 군기 잡고 있어. 절대 안 돼. 베리베리 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 베리베리베리베리 옳지. 자, 네 자리지 여기? 옳지. 네 자리지 여기?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기봉사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2시부터 해요. 정기봉사데이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때 와야 돼요. 처음부터 개인 봉사는 안 받습니다. 왜냐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쫓아다니면서 다 알려주다 보면 그냥 혼자 하는 게 빠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봉사 때 오시고 나중에 따로 오시고 싶을 때 하신 거는 DM 주시면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입양 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가족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형 뽑기처럼 얘 예쁘고 얘가 말을 잘 듣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자유롭게 조금 쓰실 수 있는 분들, 충분히 이제는 놀아도 받고 먹어도 받고 즐겨도 봐서 이제 꼭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이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한번 만져주는 거, 내가 눈 한번 맞춰주는 거, 이런 게 이 아이들한테 전해지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한테 얘네들은 다 의지하잖아요. 나를 얘네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만들어주잖아요. 너네들 위해서 내가 뭘 또 배워야 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진취적으로 더. 그치? 그러니까 좋아요. 후회 안 해요. 네. 그치 얘들아? 어우, 왜 이렇게 지쳤어? 왜 지쳤어? 야, 너는 올라올 때마다 엄마가 얘기했지, 털 좀 털자고. 어? 안녕하세요, 제키짱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해서 15년 가까이 동물들을 위해 활동 중인 카라에 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곳은 2018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임시보호 장소에 있다고 해요.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정원도 꾸며져 있고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직원 한 분이 와서 도와주시기로 했거든요.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봄센터 입양팀 박아름 활동가라고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이제 입사해서 활동가로 일을 한 지는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10년이 넘으셨다고요? 네. 엄청 오래되셨네요. 그런가요? 이곳은 동물권행동 카라의 더봄센터이고요. 구조된 보호동물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개, 고양이 합쳐서 한 400여 마리 정도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동물병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 수의사님, 활동가님. 네, 그래서 수의사님이 상주하고 계시나요? 전일 다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구조된 동물들 치료나 건강 관리. 저 보호소에 수의사님이 상주해 계시는 거 처음 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월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워낙 이제 구조된 동물들 또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치료비도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또 시간이나 이동이나 이런 인력 뭐 이렇게 부족 문제도 있고 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비용도 더 절감이 되고 여기는 이제 대형견 친구들. 데이니는 카라에서 제일 큰. 제일 커요? 네. 저보다 클 것 같은데. 데이니. 진짜 크다. 아, 이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나요? 네.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 프로필이 있고 이제 어디서 구조됐는지 그리고 뭐 사람과의 친화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준비실. 밥그릇 되게 많아요. 아, 여기서 밥. 쭈글쭈글해서.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조금만 씹어도 이제 저렇게 자국이 많이 저거 나요. 다 씹은 거예요? 밥을 좀 격하게 먹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와. 문이 다 유리문이네요. 네. 저희가 여기 지어지기 전에 독일의 티어하임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호소가 있잖아요.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지자체 보호소나 이런 데서도 직영보호소 짓기 전에 더봄센터 오세요. 아, 귀여워. 이제 여기서부터는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들. 네. 너무 귀엽죠? 귀여워. 똑같이 생겼네요. 바닥에는 바닥 전기 난방이 되고요. 위에 공조기가 돌아서 공기순환도 해주고 온도 조절해주고 있어요. 2개의 견사마다 외부 테라스 하나를 공유해요. 그래서 합사가 가능한 친구들은 같이 열어주고 나서 이제 바람도 쐬고 햇볕도 쐴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놀이터이고요. 인조잔디, 천연잔디, 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촉감을 느끼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을 열어주면 바로 이제 견사에서 놀이터까지 또 나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어요. 네, 이거 강아지들 개모차인가요? 네, 개모차요. 아까 놀이터 이런 데 갈 때 타고 산책하는 친구들. 공간이에요. 네. 대박이다. 되게 세심하다고 느꼈는데 문도 여기 보면 다 통유리고 아까 보면은 개모차도 있고 가운데 보면은 운동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세심하고 깔끔하고 강아지들 줄 매고 산책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슬로프는 1층에서 2층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동물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각도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가 다 억새예요. 저 가을에 여기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노을도 딱 가을에 진짜 멋있어요. 왜 이렇게 작아요? 화성 번식장에서 구조된. 화성 번식장. 네. 걔네들이 좀 작아요. 1층 많이 작죠. 근데 얘는 진짜 작다. 진짜
진짜 발발거리고 잘 다닌다. 저 처음 보시잖아요. 이쪽으로. 네. 얘는 오노라는 이름이 오노라는 친구이고요. 사랑을 엄청 좋아하나 네, 한 보네요. 6살 정도 됐어요. 6살인데 이렇게 작다니. 여기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고, 여기서 이제 사회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예민해서 단체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 약간 문제가 좀. 아까 이 친구 다리 절던데. 이 친구는 에지라는 친구이고요. 그 구조됐을 때부터 다리가 이제 굳은 채로 들고 있었어요. 굳은 지 오래돼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잘 다녀요. 잘 뛰고요. 잘 걷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요. 교육장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저희가 이제 번식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구조해와서 견사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다 울타리를 치고 돌봄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 50여 마리 정도 있고요. 어디 갔다 왔어? 검사. 이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서로 잘 지내나 봐요. 이렇게 풀어놔도. 얘네들은 다 성격이 좋아가지고 잘 지내고요. 가끔 조금 투닥거리긴 하는데. 활동가님, 이 많은 아이들 이름 다 외우시나요? 아니죠. 너무 많은데요? 누가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 너가 누구냐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좀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 좀 잘 많이 기억을 하는 편이고, 또 새로 오면은 또 다시 외워야 돼가지고. 그쵸. 네. 시간 되실 때 동안 아이들 오줌 싸면 이거 펄프로 그리고 응가 싸면은 애들 좀 먹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충격적인 형정. 네, 여기. 뭐 똥 먹은 거예요? 제인이? 지금요? 너희 막 똥 먹고 나 핥아주는 거야? 아, 내 똥 냄새 입에서. 너 입 냄새 대박이야. 원래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아까랑 진짜 다른데 반응이. 베비. 꼬리 봐. 어이 신나. 가자. 베비. 꼬리 봐. 어이 신나. 가자. 옳지. 가자. 무서워. 같이 가자. 여기 무서워? 저기 갔잖아 산책. 웬일이에요? 레지? 가자 레지. 옳지. 알지? 네, 잘하고 되게 활발한 편이고 사람 좋아하고 에이지는 애교가 진짜 많고요. 성격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낯가리는 거 없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른 강아지랑도 경계 없이 잘 지내는 친구입니다. 작아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사회화
이제 교육이 있으셔가지고 다 활동하는데 교육받고 계신 중입니다. 직원분들이 교육? 네, 맞습니다. 돌봄해주시고 사회화 훈련해주시는 활동가님들이 이렇게 사회화 개체 교육이 있으면은 저희 돌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적용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리자는 물어요. 이렇게 예쁜 누나고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누굴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구 잘하네. 귀여워. 왔다. 아이 귀여워. 진짜 귀엽죠?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얘는 상주보호소에서 이름 찾고 계시나요? 네. 세 글자인데 얘 이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3D? 아니에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이름. 새로 와가지고 세 글자였는데. 한데 조금 너무나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또 내려놓으면 엄청 이름표에 써 있네요. 여기. 과연 너의 이름은? 링귀니. 링귀니. 네. 이름 세 글자. 너무 어려운데요? 링키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강아지. 얼마 전에 중성화 수술해가지고 원래 되게 깨발랄했었거든요. 약간 살짝 텐션을 잃었어요 지금. 귀여워. 안으면 또 얌전하고 내려놓으면 또 신나고. 링기니는 비숑 번식장에서 구조된 여러 동물 단체들이랑 같이 가서 최근에 자기가 직접 고발하신 그 비숑 번식장 그런 것 같아. 네네네. 루시의 친구들? 네. 이 단체는 어떻게 좀 모이게 된 건지 아시나요? 화성에 1,400 몇 마리였잖아요. 다 같이 구조를 하면서 번식장에 대한 실태나 그리고 동물을 매매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자 금지하고자 하는 이제 단체들이 결성을 해서 루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그 입법을 위한 그 루시 친구들 단체들과 함께 서명을 받고 같이 캠페인을 하고 구조도 하고. 오늘 처음 산책하는 건가요? 우와! 네. 링기니. 이 친구는 그럼 번식장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아예 이 줄 자체가 번식 처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상당히 호기심 넘치. 오, 잘한다. 어디와? 같이 가볼까? 있긴 한데. 잘하는데 이제? 좀. 완전 용감해. 용감해. 근데 애들이 되게 기다려요. 밖에 나가는 그 시간을.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요. 이제 이쯤 되면 나가겠구나. 그럼 되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좋아하죠. 우르르 나가거든요. 좀 뭉클하기도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더 조그마네. 주씨. 이리스. 언니가 불렀던데. 진짜 작네요. 그죠? 엄청 조그맣죠. 이런 친구들이 다 번식장에서 목연으로 사용되니까. 네. 여기 보면 축 입양이라고 적혀있는 애들이 있네요. 네. 입양 간 아이들. 저희 홈페이지에서 입양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제 심사 후에 이 아이랑 이제 가정이 적합하다 하시는 분께만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전화 통화 후에 입양이 확정되면 스케줄을 잡아서 이제 직접 집으로 이동을 해드리고 직접 보내드리는 거예요? 가정 환경도 보고 또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 만나보러 오신다. 입양 전에 한번 아이 어떤지 한번 만나보러 오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거 오늘 봉사 와주셔가지고 감사해서 이거 준비했거든요. 근데 봉사 활동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오줌 한 번 치운 게 다긴 한데. 그 루시 프로젝트 이렇게 설명이랑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더봄센터에서 이제 가족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입양으로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봄센터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네, 봉사의 손길도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 더봄센터 동물권행동 카라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